자, 보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당근마켓에 관련된 건데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은 당근이세요라는 이런 인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래걸만 한 해 1억 5천 건, 엄청나게 적는 거예요. 가입자 수가 1,500인데 거래글이 1억 5천이면 한 사람당 10개는 적는다는 거죠. 근데 수익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오고 가입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돈은 못 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당근마켓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어쨌든 글도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수익 모델이 고민이다. 수익 모델 창출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 금액으로 처음에는 적자를 보지만 나중에는 이익으로 돌아서는 흑자 구조로 돌아설 수 있는, 그걸 보고 투자를 받고 하는 거죠. 근데 당근은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한번 이용해 봤는데 저도 한번 이용하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돈 주고 사자니 조금 비싼 것 같았는데 이 당근마켓을 이용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잘 이용해서 엄청나게 중독성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걸만 가입자가 1억 5천이니까 10명이 한 명이 10개의 글을 적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당근마켓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지역 상인이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럼 광고를 많이 보겠지 하는 거죠. 근데 이 광고 수익이 이 전체적인 적자를 메꾸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당근마켓인데 이게 결국에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앱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당근은 성공은 했죠. 수익 모델은 없지만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성공을 했냐. 자, 수익 모델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카카오톡이 뭐예요? 전 국민이 다 쓰는 우리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이 카카오톡은 처음에 사람을 모았어요. 아무 그런 수익 구조가 없이 모으기만 한 거죠.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모아놓은 사람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지 고민을 하고 이게 성공을 한 셈이죠. 당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낼지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을 어떻게 낼지 고민이 이게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익이 먼저 날 걸 고민을 끝내고, 그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모은다. 사람이 안 모이면 이게 없어지죠. 근데 사람을 모아 놓으면 수익 내는 거 고민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수익 내는 모델을 먼저 내어놓고 이제 사람을 거기에 보아야지 라고 했던 게 조금 반대가 된 그런 거죠. 이 반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출시죠.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앱이라는 게 생기면서 엄청나게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그 수익 구조의 모델을 바꾸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셈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 산업들이 어플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지금 자동차 중고차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뭐 많은 시장들이 어플을 너도 나도 개발하고 거기에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시장도 어플이라는 걸 개발하죠. 근데 보험 시장의 어플은 다른 시장과 조금 틀린 거예요. 이 어플이라는 게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각 시장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 특색에 맞춰서 어플을 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보험 어플이라는 거는 보험 시장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험 어플이라는 거는 보통 개인이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큰 홍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큰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회사 여기에서 거의 다 개발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이 만들기도 한다면은 보험회사와 제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익 모델이 나는 보험 어플은 어떻게 해서 만들고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보험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면은 보험 어플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이용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할 때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용을 하다가 혹시나 눈탱이를 맞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 뭐냐면은 보험회사는 어쨌든 보험이라는 상품은 안 좋은 걸 팔고, 그쵸, 안 좋은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수익 구조예요. 이 대표적인 상품이 우리는 CI 보험이라고 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받기 어려운데 보험료는 비쌌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보험회사는 돈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여기에 안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깔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어쨌든 보험회사는 마케팅과 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보험 대리점이 만든 어플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끼를 엄청나게 던지는 거예요. 부족한 보장을 찾아보자. 내 부족한 보장을 찾아볼까 하고 어플을 설치하고 분석하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진 보험 점수가 몇 점이냐? 100점이냐? 60점이냐? 당신의 보험 점수는 몇 점인가요? 그죠? 내가 가진 보험을 분석하면서 내 보험 점수를 나타낸다. 근데 이게 아무리 어쨌든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이 내가 5천이 있어요. 근데도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억이 있어도 부족하다 더 넣어야 된다. 당신은 충분하다 또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야 수익 모델을 낼 수 있으니까. 자, 새로운 것을 권유하는 어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분석했으니 넌 더 부족한 걸 채워야 된다. 그쵸? 안 하는 어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내가 가진 보험을 다 보여주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거기는 권유는 하진 않죠. 그냥 분석만 하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진 걸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고 싶을 때는 그걸 이용하는 게 낫죠. 요런 것 어플을 이용했을 때는 약간의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또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근데 보험 어플 수익이 나려면은 가입을 해야지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거기 어플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만약에 대리점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대리점의 설계사와 연결이 되어서 계약을 해야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우리가 대하는 거랑 모르고 대하는 거랑 차이가 나니까 분석만 하면 수익이 안 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험 어플은 결국에는 가입을 유도해서 수익을 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익을 내는 거를 잘못된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여기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눈탱이를 씌우는지,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뿐이고, 진짜 나는 내가 가진 것만 보고 싶다 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내가 가진 보험 다 보여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알고 있지만 더욱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시장은 수익도 나야지만 어플을 이용할 수가 있죠.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어플을 이용합니까? 그쵸? 당근도 그래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도 나고 신뢰도 가는 어플이 나오려고 하면은 개인이 하든 어찌되었든 회사는 너무 이익을 찾으려고 하니까 개인이 했든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AI 개발을 어플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AI가. 그죠? 우리가 사람이 한다? 이걸 잘 못 믿잖아요. 회사가 하는 것도 회사는 어쨌든 안 좋은 걸 팔아서 보험료를 많이 받는 게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AI를 개발해서 왜 이렇게 넣으세요? 너는 A가 부족하니까 B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AI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 딱 AI를 해가지고 이 안 좋은 걸 무조건 가입시켜서 아니면은 그렇게 필요 없는 걸 가입시켜서 보험료를 올려서 수익을 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험 어플도 그렇고 AI라는 게 개발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너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AI. 요 AI가 나오고 요런 어플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험 시장의 어플은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많이 활성화되려고 한다면은 너는 A가 부족하니까 B를 넣어야 하지만 이 B가 왜 필요한지 납득이 되게끔 이 납득이 되는 글이라든지 설명이라는 게 단순히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약관을 가지고 아니면은 질병 의료 과정을 가지고 두 개를 합친 걸로 신뢰를 가는 설명이 되어서 너는 이게 필요해. 그렇게 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담보만 딱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를 하고 더 이용을 많이 해서 오히려 박리담회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가서 조금 더 깨끗한 시장이 오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